하준 48의 하루는 늘 같은 색으로 시작했다. 희뿌연 안개 낀 새벽, 찌뿌드드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하고 어제 널어둔 셔츠를 입고 아침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놓은 무채색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밥, 국, 몇 가지 나물. 특별한 날이 아니면 대화도, 웃음도 없는 텅 빈 식탁이었다. 일찍 나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아내는 그저 형식적으로 물었고 하준 역시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혼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무감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거나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사는 존재에 가까워졌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샘물 같았다. 하준은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일어났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가는 공간, 숨 쉬는 공간일 뿐이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의 무기력함은 이어졌다. 반복되는 업무, 의미 없는 회의,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는 동료들의 모습. 하준은 이 모든 것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반복되는 지루한 풍경에 불과했다. 저녁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아내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공중을 향해 있었다. 하준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아내가 무심하게 말했다. 지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낸대. 폐업 정리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지영, 아내의 조카. 하준은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얼굴은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어릴 적에 한두 번 본 기억이 전부였다. 이 집에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건가? 하준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의 등장도 그의 무채색 일상에 어떤 색을 더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마른 단발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작은 캐리어 하나가 그녀의 짐 전부였다. 안녕하세요, 삼촌. 지영이에요. 낮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울렸다. 하준은 그녀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어릴 적의 지영은 까무잡잡하고 통통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마르고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하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녀가 들어오자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거실 창밖에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 좁은 식탁에 앉아 물컵을 응시하는 모습, 그리고 이따금씩 하준을 향해 던지는 짧은 눈빛. 무채색이었던 그의 일상에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새로운 색이 번지기 시작했다. 옅은 회색이었던 그의 삶에 따뜻한 갈색, 혹은 차가운 푸른색이 스며드는 듯했다. 하준은 그 변화가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잊고 있던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알 수 없는 생기를 되찾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영이 온 지 사흘째, 하준의 일상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퇴근 후 무심하게 지나쳤을 마당이 이제는 그의 눈에 들어왔다. 지영은 폐업 후 정리를 위해 올라왔다고 했지만 며칠째 마당의 작은 텃밭을 돌보고 있었다. 지저분하게 자라있던 잡초를 뽑고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었다. 그녀가 쪼그려 앉아 마당의 햇살을 받는 뒷모습은 하준의 눈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림처럼 다가왔다. 아내는 여전히 무감했다. 지영이 마당을 정리하겠대. 며칠 있으면 갈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는지. 아내의 말에는 관심도 감탄도 없었다. 하준은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커피 향은 썼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지영의 모습은 묘한 생기를 품고 있었다. 마치 멈춰버린 풍경화에 누군가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하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지영은 마당에 심어둔 봉선화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작은 꽃잎들이 저녁 햇살 아래 반짝였다. 하준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마당 정리하는 거 좋아하나 봐.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갈라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탓이었다.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작은 가게를 하면서도 늘 한쪽의 꽃을 키웠어요. 꽃은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삼촌, 요즘 저를 자주 보시네요. 마지막 말에 하준은 흠칫 놀랐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꿰뚫는 듯한 시선에 하준은 움찔했다. 그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그날 이후 하준은 자신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일부러 지영과 마주치지 않으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섰다. 퇴근 후에도 그녀가 마당에 있을 시간이면 일부러 거실의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피하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밤늦게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다가도 삼촌, 요즘 저를 자주 보시네요. 라는 지영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은 하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겠지만 하준에게는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자신을 유심히 보는 누군가의 시선, 잊고 지냈던 감정의 교류. 그 작은 흔들림이 하준의 건조한 일상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아내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하준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지영이 거실로 나왔다. 삼촌, 커피 드세요. 하준은 순간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지만 하준은 커피를 마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둘 사이의 침묵은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삼촌, 많이 힘드시죠? 지영의 한마디가 하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하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하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괜찮아요.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그녀의 말에 하준은 결국 고개를 들었다. 마주한 지영의 눈빛에서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동질감을 느꼈다. 삶의 무게, 외로움, 그리고 상처. 그것들이 하준과 지영을 이어주는 무언의 끈이었다. 하준은 그녀를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그녀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토요일 아침, 모처럼 늦잠을 잤다. 눈을 뜨니 집 안은 고요했다. 아내는 새벽같이 봉사활동을 나갔고 하준은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지영과 단둘이 남겨진 상태였다. 늘 반복되던 주말의 무료함 대신 낯선 긴장감이 하준을 감쌌다. 침묵 속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하준은 거실로 나왔다. 지영은 이미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했다. 코끝을 스치는 커피 향이 집 안을 채웠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지면서 지영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쌌다. 삼촌, 커피 드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나긋했다. 하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에는 커피잔 2개와 옅은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 향만이 존재했다. 하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어제 자신이 피했던 그 시선, 그 말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다. 마른 단발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목선, 커피잔을 쥔 하얗고 긴 손가락. 모든 것이 하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어제 삼촌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했어요. 지영이 불쑥 말했다. 하준은 당황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솔직함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말에는
하준의 모든 것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하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지영은 그런 하준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가끔은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녀의 말에 하준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만 느끼고 있던 감정의 혼란을 그녀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는 용기가 생겼다. 그 순간 지영이 커피잔을 들다 실수로 손을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하준은 놀라 손을 거두었지만 지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다. 그날 오후 아내가 없는 집에서 둘은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고 하준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책과 창밖,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준의 모든 감각은 지영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 책장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 흐르는 고요한 침묵. 모든 것이 하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하준은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무슨 책 읽어? 하준의 물음에 지영은 책을 덮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꺼내보는 책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저는 그냥 괜찮아지는 방법을 찾아요. 그녀의 말은 하준의 가슴을 찔렀다. 괜찮아지는 방법. 하준은 그 방법을 잊고 산 지 오래였다. 그는 그저 무감하게 사는 법만을 터득했을 뿐이었다. 나는 괜찮아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하준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울렸다. 지영은 하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삼촌은 사람 같아졌으니까요. 무서운 말이지만 삼촌의 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하준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건조한 삶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다. 식탁은 다시 평소의 무채색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하준의 마음은 더 이상 무감하지 않았다. 지영과의 짧은 대화, 우연한 손끝의 스침, 그리고 거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하준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상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준의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은 마침내 거센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하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는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지만 하준의 머릿속은 온통 지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눈빛, 손끝의 온기, 모든 것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옅은 불빛을 바라보며 하준은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 있는 지영의 방, 불은 꺼져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영은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하준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무기력한 삶까지. 그는 이 문을 열기 직전의 긴장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은 강렬한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때 문 안쪽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촌, 거기 계세요? 하준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아니, 그냥 삼촌이 오지 않으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지영의 말에 하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촛불 향초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옅은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지영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거실의 침묵과는 달랐다. 무거운 긴장감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삼촌, 많이 힘드시죠?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랬어요. 폐업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주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았다. 그는 아내와 단절된 관계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떠올렸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지영은 고개를 들어 하준을 바라보았다.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지영은 하준의 손을 꽉 잡았다. 삼촌, 우리는 그저 외로웠던 것뿐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하준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외로웠고 그녀의 위로가 필요했다. 그에게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위로와 공감이 필요했다. 하준은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촛불 향초의 희미한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하준은 지영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하준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짧은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둘의 관계는 명확하게 전환되었다. 죄책감과 욕망, 위로와 열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침묵 속에 잠들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고 있었다. 지영의 방은 촛불 향초 냄새로 가득했지만 하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평온했다. 고요한 아침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은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준은 먼저 눈을 떴다. 옆에서 잠든 지영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른 단발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목선, 곤히 감겨있는 눈, 그 얼굴은 어제와 같았지만 하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아내의 조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살아있는 감정, 숨 쉬는 존재였다. 먼저 일어난 건 지영이었다. 그녀는 굳어있는 하준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다. 후회 안 해요, 삼촌.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처럼 맑았다. 삼촌이 사람 같았어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는 그런 사람요. 그녀의 말에 하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걸 어떻게 잊겠니? 하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야겠지. 지영은 하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그냥 잠깐 길을 잃었던 것뿐이에요. 삼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삼촌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하준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둘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준은 커피를 내렸다. 어제처럼 커피 향이 집 안을 채웠지만 그 향기는 어제와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다. 둘 다 일찍 일어났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활기찼다. 하준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색한 미소로 아내를 맞이했다. 하지만 하준은 그들의 어색한 미소를 아내가 눈치챌까봐 불안했다.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아내는 봉사활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즐겁게 늘어놓았다. 하준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아내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들의 식탁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하준의 눈에만 보이는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가 조용히 짐을 싸는 소리가 하준의 귀에 들어왔다.
곧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주는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여름의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마당의 봉선화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주는 그녀가 심어놓은 꽃을 보며 속삭였다. 마당의 봉선화는 금세 시들었다. 그녀가 있던 방엔 향초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어느 계절, 어느 풍경에서 그녀를 떠올릴 것이다. 기억은 있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다. 그녀가 떠나기 전 지영은 하준의 방에 잠시 들렀다. 삼촌, 안녕히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준은 그녀를 껴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잘 가렴. 하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준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텅 빈 집, 텅 빈 거실. 하준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있었던 방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촛불 향초 냄새, 그리고 그녀의 온기. 그 모든 것이 하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이제 그는 그녀의 기억을 마음속에 묻고 다시 무채색의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마당의 봉선화는 금세 시들었다. 그녀가 떠난 빈 방엔 희미한 향초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바람이 전하는 향기는 어제와 달랐다. 하주는 소파에 앉아 아내가 틀어놓은 TV 소리를 들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뉴스, 연예인들의 웃음소리. 하준의 머릿속은 온통 지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만났던 그녀의 눈빛, 차가운 손을 감싸던 온기, 그리고 새벽 공기를 가르던 입맞춤. 그 모든 것이 그의 무채색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들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을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무채색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주는 다시 회사로 출근하고 아침 식탁에서 아내와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다. 지영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 폐업한 가게를 정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주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만났던 그녀의 눈빛, 차가운 손을 감싸던 온기, 그리고 새벽 공기를 가르던 입맞춤이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다. 하준의 마음속에 지영은 이제 숨겨진 계절로 남았다. 어느 계절, 어느 풍경에서 문득 떠올라 그의 심장을 흔들겠지만 그는 그 기억을 품고 다시 살아갈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짧은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환상이 하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영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